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 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로 인해서 피치가 또다시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의 어떤 경고장을 날리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소비는 또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소비는 좋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가중시키면서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지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중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휴장했을 때 장중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장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가 전년 대비 4.8%로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2.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전체적인 시장이 중국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그저께 좋았는데요. 선물 시장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중국의 디플레 압력이 심해지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더 불거지면서 소비는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소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월에 마이너스 7%대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8%로 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문제가 간단치가 않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로 인해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빠르게 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효과가 실제로 시차를 두고 얼만큼 반영이 될지, 그리고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한 전체적인 경기 회복을 가져가려는 중국이 정말 소비의 진작책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상황인데요. 당장은 그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중국은 이렇게 디플레 압력이 높아져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소비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11월에 FOMC에서 당장 9월도 그렇지만 11월까지 생각이 더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확률이 26%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고민인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인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러 교수가 만든 CAPE, 즉 이 CAPE가 뭐냐면 그냥 PER이라고도 보셔도 되는데요. 10년간의 EPS의 지금의 주가를 대응을 한 겁니다. 지금 빨간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0배를 넘고 있습니다. 30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내지는 IT 버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데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서고 있다는 거죠.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선행지수와 같이 봐야 된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경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국면이라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하방 압력보다는 좀 버티거나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첫째,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조금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이제 100포인트도 안 된 수준에서 글로벌 경기가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환점. 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고 성장성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고 엔비디아의 또 매출이 또 중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투자자들은 안심거리 그리고 성장을 가져가는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잭슨홀이 있는 그 기간에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일주일 동안은 시장이 밸류에이션 논란 그리고 경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 연초 이후에 상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대비 원화가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330 라인, 1350원 라인을 앞두고 조금은 안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원래 달러도 좀 강해진 건 있지만 주요 이머징보다도 더 약해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란으로 나가야 되는 자금들이 최근에 어떤 제재로 인해서 못 나갔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란으로 자금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달러로 송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자금의 규모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원달러 환율 규모가 111억 달러였는데 그거의 한 56%,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래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제거가 되어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잭슨홀이 분수령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지금 당장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불확실성, 관망 심리가 이번 주 후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2,500 중반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까지 왔고, 우리나라 지수도 상단을 같이 트라이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간밤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뭐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이슈, 그리고 2,500 중반을 깨고 내려가면 또 매력적인 가격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좀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소비 모멘텀은 좀 방향성이 오리무중이다. 디플레이션 압력의 중국과 인플레의 미국이 또다시 고민을 던져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 국면이 더 지속이 되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한국의 원화는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단기적인 이슈가 조금 급하게 반영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잭슨홀을 통해서 안정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